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일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 신도시가 첫 입주를 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분당에서만 11,000세대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에는 2차 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현재 상황과 해결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신상진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분당 신도시 첫 입주가 199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이 분당 신도시와 인연이 상당히 깊은 걸로 아는데 이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부터 네. 분당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예, 제가 84년도에 성남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80년대 중후반에 됐으니까 아주 이 터 닦는 작업부터 먼지가 아주 흙먼지 날리는 그런 허허벌판에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처음부터 다 봤죠. 예. 네. 그러니까 9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해서 예. 그 분당 신도시만 지금 10만 세대에 이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만 세대에 이르는데 지금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네. 하는데 이 재건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제 33년 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주택들의 노후화, 그러니까 뭐 이 배관의 노후화라든가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시범단지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주차를 이중 주차 지표면에 하고 또 돌로 또 흘러내릴까 봐 차 바퀴에다 또 하고 이런 그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뭐 보수 공사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루빨리 좀 새로운 주택 건설로 돼야 되는 거는 뭐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이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시행을 했고 그 재건축 선도지구를 또 선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기 신도시에서 36,000세대인데 분당이 11,000세대로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이 선도지구가 뭐고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선도지구는 이제 처음에 노후계획도시 신도시 재건축에 앞서서 선도지구 물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성남 같은 데는 분당은 12,000세대 이하. 근데 저희가 55세대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빌라까지 합쳐서 공동주택 아닌 빌라도 그래서 12,055세대 정확히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는 선도지구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이제 성남 분당이 98,000세대가 대상인데 그걸 뭐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도지구를 먼저 선정해서 이제 2차, 3차 이렇게 쭉 후속 지구를 선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국토부하고 저희 뭐 성남시 또 나머지 또 도시들도 다 합의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보면은 이 선도지구에 대해서 그 상당히 큰 인센티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지 또 안전진단 면제 어떻습니까? 예, 뭐 용적률이 과거에 분당은 한 180%에서 200% 안팎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326%까지 또 그것을 넘으면은 공공기여를 더 하고 400%까지도 할 수 있는 최고 40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용적률 완화와 또 안전진단 면제 또 기반 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또 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선도지구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그 재건축에 대한 열망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시에서는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들인데 전체가 이제 98,000세대고 선도지구가 11,000세대니까
상당히 많은 90% 가까운 아파트들이 또 이제 재건축 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1차 선도지구에서는 그 주민 동의율에 그 무게 중심을 둔 반면에 지금 올 상반기에는 뭐 주민들의 공모 또는 제안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지금 어떤 기준, 어떤 과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시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단지는 공모 방식을 또 선호하는 데도 있고 또 주민 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 제안 방식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 계획을 주민들이 그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초기 비용이 그리고 또 공모 방식은 또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시간이 또 좀 이렇게 걸리는데 선정 후에 이 도시정비 계획을 선정 후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이제 그건 단지별로 판단하실 문제고 시에서는 두 가지의 이제 장단점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시는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이 추가 지구를 지정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8만 7천 세대가 조금 넘거든요. 예. 이 8만 7천 세대 전체에 대한 일정이 나오는 겁니까? 올해 뭐 12,000세대 이렇게 그 내외로 또 할 계획이고 또 매년 한 10,000세대 정도씩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큰 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그동안에 되어 왔었습니다. 돼 왔고 그러면은 상반기에 한 4, 5년치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는 건가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요. 한꺼번에 5년치 물량을 선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착공 거를 연간 착공 물량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방식도 있고, 네. 아니면 원래 좀 국토부하고 협의됐던 대로 매년 한 10,000세대 정도씩 매년 선정을 새롭게 해나가는 방법이냐, 요거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은 못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들을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는 다시 선도지구 얘기로 들어왔어요. 네. 선도지구가 11,000세대. 이게 상당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예. 역대 최대라고 하는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11,000세대인데 지금 1차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분당에서 11,000세대니까 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추진 과정에서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 단지별로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이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선도지구 선정할 때 통합 재건축의 단지를 통합해서 네. 하면은 이제 가점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이 소규모 단지들이 했을 때 이 도시계획상에 또 이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좀 중구난방, 이 작은 단위들로 되는 것보단 좀 대규모 단지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국토부 입장이었고 우리 성남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 또 옆에 단지하고 서로 뜻이 좀 달라가지고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2차부터 저희가 선정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좀 그런 피치 못하게 안 되는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좀 뭐 다시 조정을 해서 거기도 좀 마냥 미뤄지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지금 또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제자리 재건축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위치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 위치를 역세권이라든가 주변에 살고 싶으신데 재건축 이후에 어디로 배정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건 주민끼리 단지 주민끼리 좀 그 통합의 문제뿐 아니라 단지 자체 한 단지가 해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끼리 좀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이 추가 분담금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물가가 올랐고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이 네. 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담금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뭐 성남시가 약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선도지구 할 때 일반 국토부에서 정한 그 용적률 326%까지는 공공기여를 10% 이상 40%까지. 근데 저희는 최하루에서 주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10%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시 공간 도시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 공공기여라고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 선도지구 선정되신 분이나 앞으로 후속적으로 선정되실 단지들에서 걱정이 이 추가 공공기여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니 그걸 좀 낮춰달라는 그 요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토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는 그것을 우리가 더 낮출 수는 없고 10%를. 근데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선도지구 대표분들과 이제 간담회가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그런 요구가 아주 세게 제기가 됩니다. 추가 공공기여를 좀 완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과도한 부담이 돼서 가구의 분담금이 너무 심하면 사실 이건 뭐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민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낮추려면 결국 또 용적률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줘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용적률이 또 이 굉장히 너무 많이 높아지면은 또 이 삶의 쾌적성에는 또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적률은 이제 두 구간으로 나눠서 326% 이하와 이상으로 나눴는데 용적률이 너무 이제 높아버리면 가구 수가 늘어나서 주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뭐 원자재 값이 자재 값이 굉장히 인상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공사비가 들고 하면서 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분양가가 낮춰져서 주민 부담이 과연 부담이 꼭 유익하냐 이런 문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 정비 구역을 작성할 때 좀 잘 주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이른바 이주 단지 네. 아니겠습니까? 이 재건축이 진행하는 동안 또 주민들이 네. 어디론가 가서 또 삶을 그렇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이주 단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국토부의 방침이 이주 단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단지를 만들지는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주 수요가 있죠. 네. 많은 세대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 다시 또 들어갈 때는 또 늘어난 세대 수가 또 있으니까 좀 더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될수록에 선도지구 또 2차, 3차 갈수록 이제 이주 수요는 좀 줄어들겠죠, 점점. 순환이 잘 되면 참 좋을 그렇죠. 텐데요. 또 단지마다 세대 수가 늘어나게 재건축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주 초기에는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야탑동에 이주 단지를 네. 해서 좀 발표가 됐었는데 주민들의 그 반대가 심했습니다. 뭐 교통 문제, 조망권 문제 등등해서 저희가 취소 요청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하고 또 경기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물 건너갔고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몇 군데 대체 부지를 좀 이주 수요를 담당할 주택 공급 지역을 좀 우리 시에게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 한 몇 개 지역을 또 민원도 없을 그런 곳에 몇 개 제안을 올해 1월 초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 재건축에 따른 이해관계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 방금 말씀하신 이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이 주민들 사이에 어떤 협의 기구 같은 게 있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선도지구 선정할 때까지 초기에 그런 국토부와 또 저희 시와 또 시는 또 이제 주민 간에 또 마스터 플래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각 우리 신도시마다 있었고, 근데 이제 선도지구 되고 기본 방침이 쓰고 특별법도 통과가 국회에서 되니까 방향이 섰으니까 국토부하고 주민하고 시하고 이렇게 뭐 삼자의 어떤 그런 의논 구조는 없고, 이제 국토부는 시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또 몇 가지 형태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그 민원을 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창구를 또 개설하고, 또 민관 이제 그 TF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이걸 좀 실행해 나가는 그런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도지구가 이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는 계획인데 11,000세대 적지 않은 규모고, 시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재정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분당, 미래 분당 청사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이제 고밀도 이제 그런 재건축이 많이 돼서 또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시에 이제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의 재정력도 더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이익을 주민을 위해서 100%그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또 주차 문제, 또 도시 기반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또 공원이라든가 이게 편의시설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가 도시계획을 미래 설계를 준비를 지금 잘 해놓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재건축 얘기는 이쯤 하고 다른 시정 현안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성남시가 지금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를 표방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부지에 포스코 홀딩스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는데요. 해당 부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민선 8기 이제 취임하고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근데 포스코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연구 인력이나 젊은 인재들을 포항까지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없어서 인력 부인난에 심각하게 처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위례에 성남 위례에 서울로 가는 송파 쪽에 아주 성남 관문이죠. 네. 거기에 이제 15,000평 또 2,000평짜리 두 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LH 소유 땅이고 성남시가 추천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약이 LH하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 절차를 여러 가지 거쳤는데 그 포스코 홀딩스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한 번은 유찰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서 거기 계열 회사도 일부 들어오고 해서 총 많은 그 직장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마 도시의 활력이 굉장히 커지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주목하는 이 글로벌 이 철강 회사 아닙니까? 이게 포스코 계열사들이 들어온다면은 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지역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 등등해서 파악하기로는 10년간에 한 16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아주 성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 성남에는 또 첨단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우리 성남의 관문이 되는 이제 복정동, 위례, 성남 위례부터 해서 이제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야탑동 테크노밸리, 또 판교 테크노밸리 1, 2, 3 판교, 그리고 이제 오리 역세권의 4테크노밸리에서 아주 상당히 이 국가에서 정말 크게 필요로 하는 성남시의 첨단 산업 기지가 될 것으로, 아주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오리역의 제4 네. 테크노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가 1, 2 테크노밸리가 있고 3가 3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거죠. 그러니까 1, 2가 완공돼서 입주가 돼 있고 3 테크노밸리가 공사 중인데 지금 오리역의 제4 테크노밸리를 만드신다라는 게 어떤 청사진입니까? 저희가 오리 역세권 거기 보면 우선 이제 그 하나로 맡은 농협 이제 저희 시에서 20년간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 부지가 한 2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 부지가 한 또한 9천 평 정도가 그것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리고 또 LH 경기 본부 사옥이 있습니다. 한 8천 평 되는. 그리고 또 버스 차고지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사유지라 저희가 또 앞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대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업지구들이 상업 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일대가 또 SRT가 또 대심도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인과 경계선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의 수도권에 굉장히 첨단 기업의 첨단 산업의 어떻게 보면 남쪽 이 경계선이다, 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까지 이 판교 신화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판교의 이런 신화를 이제 네트워크해서 연결해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성남시 전체가 그럼 첨단 산업의 기지로 하면은 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원의 야탑에 또 테크노밸리, 또 상대원의 또 하이테크밸리, 또 송파 경계선에 이제 지금 포스코홀딩스 거기 일대를 또 첨단 기업들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이 아주 수도권에서 첨단 산업의 지식 산업의 아주 핵심 코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에서 가야 될 그런 산업 발전의 어떤 선택과 집중되는 그런 성남시가 돼서 국가에도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진짜 정말 성남시가 이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라는 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특별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그리고 교육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카이스트와 성남시가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우리가 얘기할 때 거기에 산학연, 관, 산업, 기업, 또 학술, 대학, 또 연구기관, 또 이제 관의 역할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가 제가 민선 8기 처음부터 이제 계획했던 것이 이제 그런 산학 관련 연관에 대해서 이제 판교만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하고 22년도 말에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협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관내 또 가천대학교, 반도체공학회, 페미스 산업협회 등등 해서 저희가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추진해 오다가 또 카이스트의 요구도 그렇고 저희 시의 요구도 그렇고 AI 연구 시설이 좀 흩어져 있어요, 카이스트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모아서 세계적인 AI 정말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게 카이스트의 또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뜻이 맞아서 판교동에 이제 빈 유휴부지가 있었습니다. 5,500평. 거기에 이 판교 AI 이 교육연구시설을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까지 다 끝났고 그래서 거기에 8층짜리 건물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성남시와 카이스트와의 이 업무 협약도 중요하고 또 경기형 과학구를 최근에 또 성남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2027년도에 개교가 되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분당 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27년 2월에 이제 개교 예정이고 또 원래 분당 중앙고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돼 있었던 상태고 거기에 교사와 또 운동장 부지 이런 것은 이제 교육청 소유인데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이제 같이 쓰고 그리고 연구실과 또 기숙사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마침 과학고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토지 뭐 매입비는 따로 안 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성남시 그 초중고 학생들이 공유 시설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그
좋은 그 기업 인프라나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이공계 이 과학 이 인재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충분히 키워내는 그런 아마 메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성남시 구미동에 오랫동안 이 방치된 부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부지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네.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90년대 중반에 30년 전이죠. 그때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다가 이미 건물들도 많이 좀 짓고 그러다가 이제 중단된 게 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중단된 채로 30년을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못 드나들게 하고 물은 썩고 지금 방치된 잡초는 그냥 무수히 예. 자라고 벌레들 많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취임하고서 바로 이제 우선은 첫째 1단계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짓담한 그런 이제 공간을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잘하면 좋을 것 같은 거기 뮤직센터를 지금 다목적 뮤직센터를 만들어서 7월 1일 날 거기서 이제 금난세 우리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께서 그 지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8,000평 되는 부지는 이제 꽃길, 산책길, 휴식터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저희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우리 거기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성남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성남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꼭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에 또 현재 갖춰져 있는 많은 여건들이 그러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 도시, 멋진 도시로 첨단 산업의 메카, 또 문화와 예술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멋진 도시로 나가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의 재건축 사업은 국내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의 시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